이 영상을 보고도 비트코인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으면 코인을 하지 마세요. 돈 못 법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링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부터 상승을 했고 지금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차트와 정보를 토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것만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큰 틀에서 한번 차트를 보자면 여기 22년 3월에 고점이 있죠. 이 고점 이후로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그쵸? 고점끼리 제가 검정색 선을 연결해 놓은 건데 보시면 고점이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연속으로 하락을 하기만 했어요. 그쵸? 근데 자, 여기가 18.4K죠. 18.4K의 마지막 고점이었던 구간을 바로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직전 고점 돌파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작년 3월부터 내려오는 고점 하락 추세를, 정확히 이게 추세선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점이 하락하기만 하는 장기적인 패턴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하락 패턴에 균열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는 말은 못해요. 하지만 처음으로 균열은 생겼다. 틈새가 벌어졌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대해서. 그쵸? 이런 말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전까지는 못했어요. 이런 말을. 왜? 한 번도 고점을 높인 적이 없으니까. 고점이 내려가기만 하는데 어떻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끝나고 있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쵸? 자, 그것도 그거고 이렇게 제가 여기 분홍색 하락 채널을 작동해놨죠. 이런 하락 채널을 따라서 비트코인은 이 채널을 150일 동안 유지했는데 이거를 바로 어제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는 거죠. 직전 고점을 동시에 넘기기도 했고요. 일봉으로. 그래서 장기적인 저항을 동시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하락 채널도 하락 채널인데, 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보면 큰 하락 쐐기형 패턴으로도 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락 채널로 볼 수도 있고 하락 쐐기형 패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하락 쐐기형 패턴은 상승형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락 채널의 저항 자리이기도 하고 하락 쐐기형 패턴의 저항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뭘로 보든 의미가 있는 구간이었는데 그거를 돌파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단기적인 차트 보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가 있는데 상승 추세가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자, 보세요. 상승 추세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 보라색 채널을 따라서 천천히 완만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자, 주황색 채널로 채널을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각을 높였어요. 상승 각을 높였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비율로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 구간 가격으로 보자면 17,550달러 근처가 되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가로줄 저항이랑 정확히 걸리는 부분이고 이런 과거에 있었던 삼각수렴의 하단부 추세선 저항 자리이기도 했고 주황색 상승 채널의 상단부 저항 자리이기도 했어요. 주황색 상승 채널의 상단부에서 보시면 이렇게 저항을 받았고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았고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저항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던 그런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저항이 각기 다른 저항이 겹쳐있던 자리였단 말이죠. 17,550달러가 뿐만 아니라 저항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구간에서 RSI를 보시게 되면 RSI가 이렇게 이 구간에서 하락을 했죠. 하지만 고점은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거 뭐다? 하락 다이버전스다. 세 가지의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시그널 상으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가지의 근거로 매도 포지션 진입을 할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분석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7,550달러는 변곡점 자리다 라고 생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녹화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17,550달러에 오기 전에. 그래서 여기를 도달한 이후에는 하락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18K까지는 수직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다. 이걸 돌파하면은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5번은 얘기를 했어요. 영상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17,550달러를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수직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곡이 발생을 한 거죠, 정확히. 근데 이렇게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으로의 변곡을 한 게 아니고 더 가파른 상승으로 변곡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직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지만 이 자리가 뭡니까? CPI 발표를 했던 자리죠. 자, 여기가 CPI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CPI 예측이 6.5%.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인플레이션이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 예측을 6.5%로 했고, 그리고 실제 발표가 6.5%로 됐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투자 시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지표상으로.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CPI 발표를 하면서 아래로 쭉 내렸습니다. 내렸다가 다시 한번 쭉 말아 올리면서 이런 작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쭉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올렸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CPI라는 소재를 두 번에 걸쳐서 단기적으로 개미를 터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CPI 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데 하락을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락을 했다는 거죠.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 구간 자체가 페이크 구간이었다. 왜 이래 하면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개미를 털어내고 그 다음에 차트를 상승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 직전 고점 레벨 18.4K는 지지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18.4K 가로줄도 지지 작용을 하는데 이런 하락 채널의 상단부도 리테스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EDXM이라는 거래소가 새롭게 출시를 하게 되는데 올해 이 거래소가 뭐냐면 찰스 슈왑, 시타델, 피델리티 같은 월가에서 덩치가 큰 헤지펀드들이 힘을 합쳐서 만드는 거래소가 EDXM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EDXM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필요하겠죠. 왜냐면 코인을 갖고 있어야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찰스 슈왑, 시타델, 피델리티 뭐 등등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매집을 엄청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점에서.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저점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죠. 이런 박스권. 여기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2달 넘게 횡보를 했죠. 근데 이런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저런 거대한 기업들이 충분히 매집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계속 올라가기만 할 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개미를 털어야죠. 올라가기만 하면 너무 뻔합니다. 올라가더라도 개미를 터는 구간들이 필요해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만약에 상승을 안 하고 하락을 한다. 근데 생각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가장 최하단에 위치한 상승 추세선까지 이탈을 했다. 그러면 뭔가 확실히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된 건데 이런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다면 그거를 더 이상 강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작도를 해놓고 이거 주황색 채널도 작도를 해놓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가 둘 이탈하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감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채널 돌파를 한 것조차도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CPI 구간에서 페이크가 2번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개미들이 털렸습니다. 왜 이래 하면서 CPI 좋게 떴는데 왜 이래 왜 내려가 하면서 당황하면서 여기에서 매도를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자 똑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저항을 돌파한 구간인데 저항 돌파에 따라 매수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매수가 이 저항 돌파가 페이크라면 속임수라면 이제부터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18.4K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탈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거는 이런 하락 채널 상단부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 거는 이런 주황색 상승 채널의 하단부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 거는 보라색 상승 채널의 하단부다. 그리고 보라색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게 가장 완만한 상승 추세선인데 이것까지 이탈했을 때는 더 이상 이게 상승 추세가 맞는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